이 두 분이 아메이 사업을 창업하셨어요. 59년에. 아메이가 참 독특하잖아요. 소비자로 늘 쓰는 생필품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프로도 아니고 아메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자격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준비된 자를 모집하는 게 아니고 꿈이 있는 자들을 모집한 참 훌륭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저희보다 잘하고 돈 많고 멋진 매장을 가진 곳에 이 제품을 넣고 사업을 했다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 공유 시대가 돼서 소비자들끼리 연결 공유가 이렇게 쉬워지는 세상을 보지 못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사람과 사람이 대면해서 자기가 쓴 경험을 나누는 마케팅으로 시작했고, 처음 제품이 이거예요. LOC, DC 드랍스 이렇게 써 있죠. 처음 제품이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모두 쉽게 이 제품을 경험하고 이걸 나눠서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접근이 가능한 제품으로 시작된 남다른 비즈니스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했지만 현재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와 지역에 진출해 있는 굉장히 크고 신용 등급이 최고의 등급을 갖고 있는 회사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중요한 건 아이템이죠. 그래서 내가 굉장한 아이템을 내가 찾았어. 근데 수익 모델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업이 성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이 둘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보고 들어보고 하면 뭔가 되게 복잡하고 또 막상 내가 해보면 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생각하는 아메이 사업은 이게 다예요. 아메이 사업의 아이템은 유기농 농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로 깨끗한 굴뚝도 없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아이템이에요. 이 제품을 우리가 사업의 아이템으로 쓸 수 있어요. 수익 모델은요, 에디슨 어워드라는 마케팅 상을 받았어요. 이 상을 받은 수익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아메이야라고 생각하면 다단계인가 다단계가 아닌가 파는 건가 파는 게 아닌가 쉬운가 어려운가 내가 아는 사람이 많은가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나에게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온 거예요. 이 아이템과 이런 수익 모델이. 그런 관점에서 오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이 조건이 없다면 다 그림의 떡이에요. 저에게는. 제 동네에 조그만 카페를 열어도 억 단위로 들 거예요. 자본이 굉장히 큰 걸림돌인데 아메이 사업이 제가 그래도 알아보고 해볼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조건은 자본이 안 드는 거였어요. 제가 자본이 없었냐? 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 모든 돈을 긁어 모아서 어떤 자영업을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는 게 그걸 잃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해야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을 수 있죠. 근데 아메이 사업은 자본이 들지 않고 우리가 생활에서 쓰는 생필품을 내가 써보고 나누는 걸로 사업이 되는 거인 게 굉장히 좋은 기회죠. 지금 말씀드린 이 아이템, 이 수익 모델, 그리고 자본이 들지 않는 것.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근데 집집마다 세탁실에, 주방에, 화장대에, 식탁 위에, 거실에, 욕실에 이렇게 많은 제품들을 써요. 이 중에서 우리 집에서 안 쓰는 거 10개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써요, 우리가. 이 제품들이 다 아메이에 있어요. 근데 이 제품들 아메이 모르면 어디서 사서 쓰죠? 여기서 사서 쓰죠.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사업 설명할 때마다 다시 쿠팡에 들어가서 30%, 40%씩 할인되는 그 조건으로 용량을 맞춰서 계산을 해서 이 가격을 쓴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제가 코로나 끝나고 한번 다시 가격 했었거든요. 근데 가격이 그때 13만 얼마였던 것 같아요. 몇 년 안 됐는데 18만 9,700원이에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물가가. 아메이 제품 새로 계산했어요. 12만 4,300원. 별로 많이 안 올랐어요. 이제는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우리 집은 아베다 안 쓰는데 이 동급으로 해야 되잖아요. 가격 비교를 하려면. 그래서 이렇게 대충 맞춰서 한 거거든요. 이 라엘이 유기농 생리대고 젊은 애들이 많이 쓰는 생리대예요. 한 통 가격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막 유기농인데 별로 안 비싸구나. 봤더니 12개 들었어요, 하나에. 그리고 세 통이 있어야 우리 거 하나더라고요. 이렇게 장을 봐요. 생필품들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아메이 마트로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아메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비즈니스 기회이기도 하지만 우선 내가 우리 집에서 그렇게 욕실이며 세탁실이며 주방에서 쓰는 많은 생필품들 아까 보셨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사서 써도 써요. 우리는 안 쓸 수 없는 제품들이잖아요. 그거를 쿠팡에서 사든 홈플러스에서 사든 사는데 쿠팡에서 사는 거랑 이마트에서 사는 거랑 홈플러스에서 사는 거랑 그거 다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근데 아메이 마트에서는요, 아메이 마트에만 있는 제품을 팔아요. 마트를 바꾸는 건데 어떤 이점이 있냐면 단골 특혜예요, 이게. 매달 10만 원씩 꾸준히 쓸 수 있다면 이렇게 2회에서 5회차부터는 5천씩 캐시백 말고 따로 이 머니를 줘요. 포인트예요. 이거 점수 모아서 아메이 제품 살 때 쓸 수 있어요. 돈처럼. 그럼 이거 24개월 유지해서 에이클릭 머니를 받으면 내가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 쓰는 소비자인데 그 단골로 10만 원 이상씩 쓰면 2년 동안 27만 5천 원의 소비 이익이 있어요. 너무 좋죠. 이렇게 마트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에는 보면 다 이렇게 점수가 있거든요. 이 점수를 한 달 동안 모아서 캐시백 받는 건데 그게 사업이 된대요. 캐시백으로. 누가 캐시백을 모아서 사업을 해요. 가끔 뭐 하나 공짜로 사는 거지. 그런데 아메이는 사업이 돼요. 캐시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캐시백이 어디서 나서 아메이 캐시백은 이렇게 많이 주고 누군가 굉장히 돈을 잘 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서 난 거냐면요. 아메이 제품을 김수현한테 들으세요? 쿠팡, 홈플러스에서 사는 제품은 김수현, 전지현 이런 유명 연예인들한테서 광고를 받아요. 근데 아메이는 우리끼리 알려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쓰면 좋다? 이거 요래서 좋다? 광고를 우리가 했잖아요. 캐시백은 어디서 났냐면요. 우리끼리 광고해서 그렇게 큰 거예요. 김수현이 가져가던 걸 우리끼리 나눠 갔는데도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만큼 큰 거예요. 무심코 사는 생필품의 가격 결정이 거기에 광고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 제품은 한마디로 회원으로 제품을 쓰면 이 유통 단계가 줄어져서 소비자들끼리 회사에서 직거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고 품질이 좋고 환불도 되고 택배도 해주고 편하게 가장 좋은 건 캐시백의 이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는 꽤 쓴 거 같은데 나는 캐시백 얼마 받아본 적 없는데 뭐 1년에 한 10만 원 받았을까? 근데 누군가는 억 단위로 받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왠지 기분이 나쁜 거예요. 똑같이 썼는데 이 캐시백 이익이 어떻게 나눠주길래 누구는 많이 받고 나는 이거밖에 못 받지?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까 상 받은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요. 너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어디서 샀었으니? 그랬더니 슈퍼마트, 백화점, 홈쇼핑 이런 데서 샀었어. 너 거기서 쓰지 말고 아메이로 바꿔봐.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단발이 싸고 좋고 환불되고 택배되고 이득 줘. 아메이 마트는. 그래? 그래서 써봤더니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바꿨어요. 또 긴머리가 파마머리한테 치약 칫솔 비누 샴푸 어디서 샀었어요, 언니는? 그랬더니 나는 슈퍼마트, 백화점, 홈쇼핑에서 샀었어. 거기서 쓰지 말고 아메이로 바꿔보세요. 아니, 왜? 언니, 아메이 마트가요, 생각보다 싸고요, 품질도 좋고, 환불되고 택배되고 이득 줘요. 빠마머리 언니도 이해하고 써봤어요. 좋아요. 바꿨어요. 마찬가지로 묶음머리에게도 이야기해서 바꿨어요. 이래서 모두 20만 점씩 쓰는 날이 왔어요. 다 쓰면 또 사고 다 쓰면 또 사는 생필품. 그래서 모두 브랜드 체인지를 하다 보니까 다 20만 점씩 쓰게 됐어요. 이 모델을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점수에 따라서 이 퍼센트로 줘요. 그래서 4명이서 20만씩 썼으니까 80만 포인트가 됐고
6%니까 48,000원의 캐시백이 발생했어요. 그거를 단발머리가 다 가져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네명이 같이 80만을 만들어서 48,000원 생긴 거죠. 그럼 요걸 나눠야 돼요. 요게 기가 막혀서 상을 받은 거예요. 원칙이 있어요. 줄 거 주고 남는 거 갖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 이 세 명 거는 이제 빼줘야 돼요. 노란색 세 명 거 빼니까 60만, 6% 36,000원. 그럼 48,000원에서 빼주고 남는 게 단발머리 거니까 빼줬어요. 그랬더니 12,000원을 받았어요. 단발머리는. 긴 머리가 궁금해요. 마찬가지 원칙으로 이 36,000원은 세명이 같이 해서 36,000원 만든 거니까 빼줄 걸 빼줘요. 그러면 6,000원씩 빼주게 돼요. 긴 머리는 24,000원을 받게 돼요. 자, 계산이 끝났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이 가운데에 있는 긴 머리가 더 늦게 시작하는데 제일 많이 받았죠. 우리 느낌에는 단발머리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했고 매출도 크고 회원수도 제일 많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는 선착순 매출순이 아니고 내가 노력한 순으로 받아요. 그러면 캐시백은 뭐 하면 받는 거라고 아까 그랬죠? 김수현, 전지현이 가져가던 걸 우리끼리 나눠 가져서 캐시백 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긴 머리가 2번 했으니까 단발머리는 1번 하고 그러니까 긴 머리가 제일 많이 받는 게 당연하겠죠. 참 기가 막히고 간단하죠. 그런데 없었으면 좋겠어, 단발이. 내가 1호였으면 좋겠어. 빼요. 그래도 똑같아요. 나의 노력을 가져가지 않아요. 늦게 시작한 사람이 불리하지 않게 만든 플랜이에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일이구나, 이 일이. 그런데 여러분 보면 이렇게 파마머리랑 묶음머리처럼 자기 혼자 20만 점 썼으면 6천 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단발머리는 그럼 6천 원 받아야 되는데 6천 원 더 받았죠. 12,000원 받았으니까. 그리고 긴 머리도 보면 자기 혼자 20만 점 썼잖아요. 그럼 6천 원 받아야죠. 18,000원 더 받았죠. 이 6천 원과 18,000원이 광고에서 캐시백 더 받은 거예요. 아메이에서 캐시백을 받으려면 내가 쓰는 거 플러스 광고를 하면 캐시백이 커져요. 광고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에디슨 어워드는 누가 받았냐면 여기 스티브 잡스 받았고요. 일론 머스크 받았고 위로 가보면 리치 디보스와 제이 베넨델 공동 창업자가 받은 상이에요. 이 수익 모델이 받았어요. 제가 아메이 사업을 처음에 듣고 제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어머 신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고 들어오는 돈을 버는 거래요. 인세 수입을.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어떻게 그런 돈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이 수익 모델로, 이 제품으로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자본이 안 든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전해보니까 자본이 많이 들어서 그만뒀대요. 막 빚졌대요. 아니 이상하다. 이거 자본 안 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플랜을 봐서는 자본 들 일이 없고 게다가 만족보증제로 환불도 해주는데 왜 손해를 봤을까? 그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좀 더 알아봤어요. 그 내용을 나눠볼게요. 제 고등학교 친구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는 팀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 팀이 400만이 됐어요. 또 제가 학원 같이 다닐 때 친구를 통해서 300만이 됐고요. 제 대학교 친구를 통해서 200만이 됐고 또 여기에 쪼쪼쪼쪼쪼 조금씩 쓰는 100만의 소비자가 있어서 400, 300, 200, 100 다 더하면 1000만이에요. 1000만은 이 옆에 보면 21%고 210만 원이에요. 근데 원칙이 똑같아요. 여기 1000만을 여기 있는 사람 다 같이 1000만 만든 거잖아요. 내가 혼자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 원칙으로 빼줄 걸 빼고 남는 걸 내가 갖는 거예요. 그 산수를 해볼게요. 400만 팀은 15%니까 60만 원 빼줘야 돼요. 300만 팀은 12%니까 36만 원 빼줘야 돼요. 200만 팀은 9% 했으니까 18만 원 빼주고 100만 한 팀은 6%니까 6만 원 빼줘야 돼요. 그걸 다 더하면 120만 원이에요. 그래서 21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빼면 90만 원이 내 거예요. 나는 90만 원 받는 거예요. 근데 한국 아메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 넘었어요.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아메이의 캐시백은 물가 인상을 반영해줘요. 그래서 PB로는 포인트를 계산하고요. BB라고 해서 물가 인상을 반영해서 150만 원 정도 돼요. 이 정도 하면. 이 돈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생필품은 다 쓰면 또 사고 다 쓰면 또 사요.
재구매 사이클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회원은 계속 증가할 수 있고요. 똑같은 내 회원 수라 하더라도 신제품이 계속 늘어나면 매출은 커지겠죠. 그럼 수입이 커지겠죠. 그리고 안정성이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 사업의 수입이 굉장히 좋은 수입이에요. 150만 원이 적은 것 같지만 이 엄청난 1,000만을 하는 네트워크가 만들어졌죠. 소비자 네트워크가. 아갈아갈아갈 이렇게. 이게 어려울 것 같지만 제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거든요. 각자는 한 9% 정도 하는 돈으로는 한 200만 원 하는 한 20명 정도 되는 소비자, 나의 아메이 팔로워를 만든 사람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걸 배워서 해보고 그걸 같이 배우고 도와주고 가르쳐 줄 수 있어서 8명이 합쳐져서 1,000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배워서 잘할 일은 요걸 잘 하시면 돼요. 요걸 잘 배워야 돼요. 요거 잘 배워서 해도 20만 원 안 돼요, 캐시백. 근데 이걸 잘 배워서 하는 이유는 그 이후에 펼쳐질 이 사람들을 돕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이 정도 1,000만을 한 달 동안 매달 이렇게 하게 만들면 이게 분점이거든요. 분점. 그래서 이렇게 분점들이 생겼어요. 내가 1,000만의 소비자 네트워크를 만든 경험을 가지고 도와주고 가르쳐 주고 해서 세개의 1,000만을 하는 분점이 생기면 그 분점으로부터 100만 원의 권리 수익이 들어와요. 로열티죠. 그래서 제가 분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1,000만을 왜 한 거예요? 분점 내려고요. 그거에 대한 권리 수익이 100만 원인데 여러분이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분점 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시다면 오케이. 근데 그렇지 않다면 내가 한 20명 정도의 나의 팔로워를 만들어서 하는 아메이 사업 진짜 괜찮거든요. 어떻게 괜찮은지 산수해 볼게요. 그럼 내 가게에서 200만 원하고 세개의 분점에서 100만 원씩 300만 원 들어오니까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오죠. 매달 500만 원 들어오면 12달이면 6천만 원이죠. 근데 연말에 따로 일시불 보너스로 3천만 원을 더 줘요. 이 정도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이걸 파운더스 에메랄드라고 하고 연 한 1억 정도의 수입이 있어요. 좀 더 키워볼게요. 3개를 더 냈어요, 분점을. 그래서 6개의 분점이 냈어요. 그러면 내 가게에서 200만 원과 6개 분점에서 600만 원이 들어오니까 매달 800만 원이 들어오죠. 그럼 매달 800만 원씩 12달이면 9,600만 원이죠. 거의 1억이죠. 그거 말고 따로 연말에 일시불로 1억을 더 줘요. 그러면 이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고요. 연 2억 정도의 수입을 가져올 수 있어요. 커졌죠. 아까 분명히 150만 원이었는데 1,000만을 했어도 아메이 수입이 커지는 건 뭐부터 커졌죠? 분점 내면서 커졌죠. 이 분점이 성장하고 유지하고 하는 거를 말릴 수 있어요? 그만두겠어요? 못 말려요. 그래서 수동적인 수입이 돼요. 그래서 인쇄 수입적인 성격이 있다는 걸 제가 이해했어요. 아메이가 아까 1959년에 시작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뉴트릴라이트 더 오래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나 나이 드신 저희 엄마나 50대인 저나 모두 1번은 건강일 거예요. 왜죠? 오래 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알고 있는 그 비타민이라는 게 1912년에 카시미르 풍크라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생화학자가 최초로 발견해서 이름을 그렇게 사용했대요, 비타민을. 여러분이 1912년으로 가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어떻게 하다 내가 쿵크를 알게 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엄청나다. 그러면서 비타민 얘기를 해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1927년에 칼 램보그라는 뉴트릴라이트 창시하신 분이에요. 이 분이 어떤 계기로 뉴트릴라이트적인 생각을 시작해요. 그리고 1934년에 북미 최초의 멀티비타민 미네랄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성공해요. 그리고 39년에 뉴트리라이트사로 개명하고 이렇게 1948년에 더블엑스가 출시됐어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39년에 이분을 만났다면 우리는 알고 있죠. 이 더블엑스가 세계 1위 제품이 된다는 걸. 그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분을 좀 달라 막 이러면서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48년에 더블엑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세계 1위 제품이 돼요.
근데 이 표는 우리나라에 뉴 더블 X 출시됐을 때 미국의 박사님이 직접 오셔서 설명하고 미국 카탈로그에 이렇게 비교하는 거가 들어갈 수 있대요,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그거 법적으로 안 되거든요. 그 자료가 소중해서 제가 이렇게 남겨놨어요. 더블 X 표는 초록색 막 뾰족뾰족뾰족 막 이렇죠. 이게 영양소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알지 못하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많은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그럼 이 영양소들이 일을 하겠죠. 근데 센트룸을 보세요. 오렌지색 밑에 쭉 직선이 센트룸이에요. 무엇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 영양소라고 되어 있죠. 식물 내재 영양소들일 거예요. 이 농장, 주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 농장들에서 이 연료들로 만들어져요. 아메이 뉴트라이트는 어떻게? 유기농법으로. 그 원료가요. 유기농법으로 만들어져야지 안전하죠. 이제 보면 지렁이가 밭을 정리한대요. 자연의 섭리로 무당벌레, 잠자리충 얘네들이 해충을 잡는데요. 그 말 뭐예요? 제초제 안 쓴다는 거예요. 농약 안 쓴다는 거예요. 이 농법으로 원료를 재배해요. 그런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얼마나 안전한지는 과학이 들어가줘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4번을 보면 영양소를 그대로 농축이에요. 아세로라 씨가 한 알에 아세로라 체리 6알에서 8알 들어있대요. 유기농으로 그대로 농축해서 정제로 만들었어요. 아세로라 체리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지 아시죠? 그렇게 인류가 발견한 이 소중한 식물 영양소.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됐는데, 장리더님의 갈렉틴 3, 건강 강의 들어보시면 갈렉틴 3 말씀하세요. 더블엑스 설명하면서 나오거든요. 그 갈렉틴 3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암세포의 생성과 성장과 전이를 막아준다. 왜 그러냐면 더블엑스 안에 커큐민이라는 강황 아시죠? 카레. 그 커큐민이라는 식물 내재 영양소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에 작용을 해요. 그 모습이 이 영상에 있어요. 파이토케미컬을 투여한 지 만 하루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다. 암세포들이 사멸하는 모습이 확인된 것이다. 파이토케미컬은 암이 발생하는 여러 단계에서 작용한다. 악성 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차단하는 단백질을 자극해 암세포 스스로 죽게 만들고, 혈관 생성을 차단해 암세포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위의 침범도 막음으로써 전이의 위험성도 낮춘다. 또한 발암물질에 의해 손상된 DNA를 복구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더블엑스를 먹는 걸로 암을 구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키친타올에 물을 좀 적신데 더블엑스 비타민을 갈았더니 이렇게 각가지 색깔들로 식물 내재 영양소 색깔.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사진으로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녹으면서 점점 색깔들이 다양해지고 처음에 착 뿌렸을 때 보라색이거든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이렇게 막 초록색 막 노란색. 이 색깔들이 다 항산화 작용하는 색깔들이잖아요. 이게 실제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뭐 쿵크를 만나든지 타임머신 타고 가서 아니면 칼렌보그를 만난다면 지금 현재 아메이에 이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바이옴이에요. 이 그림은 장 속 사진이에요.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진이 있는데 틀린 그림을 찾아보도록 해요. 뭐가 다른지. 1번에는 미생물들이 되게 종류도 많고 많아요. 여긴 적죠. 그럼 얘네가 우리 장 속에 있으니까 얘네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얘네 생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먹고 응가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의 생태계가 우리 장인 거예요. 우리 몸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해요. 그러면 얘네들의 똥도 건강하겠죠. 건강한 사람의 변을 굉장히 비싼 돈에 산다 그러잖아요. 이 점점점점점점 빨간 점점들이 얘네들의 대사산물이에요. 이거를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해요.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은 대사산물도 별로 좋지 않겠죠. 자, 근데
여기 초록색을 보세요. 이게 점막이에요. 근데 여기는 두툼하죠. 근데 여긴 얇죠. 내 장에 있는 미생물을 꺼내놓고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기농 사료로다가 잘 키우면 얘네들이 건강할 거 아니에요. 생산도 잘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얘네 생명체니까. 그런데 여기 보세요. 먹을 것도 없고 얘네 막 삐리삐리하고 막 병들고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먹을 게 없어. 아프겠죠, 그러면. 얘네들의 먹이가 뭐냐면요. 식이섬유예요. 근데 현대인들 식이섬유 엄청 부족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피자 한 판을 우리가 12조각을 다 먹어요. 배가 너무 부르겠죠. 근데 식이섬유 0. 얘네는 굶었어요. 나만 배부르고. 그렇게 계속되면 얘네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장 점막을 뜯어 먹어요. 그럼 장이 이렇게 얇아지고 뚫리겠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대사산물이 포스트바이오틱스라 그랬잖아요. 뷰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뷰티르산이 여기 빨간 표시에 있는 이 끈이 있죠. 점막을 짱짱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해요. 뭐가? 얘네들의 똥이, 대사산물이. 그런데 이쪽을 보세요. 여기 풀렸죠. 이쪽은 심지어 다 빠졌어요. 뚫렸죠, 그럼. 그러면 여기에 뭐 있겠어요, 여기? 똥물이죠. 똥물이 장 점막이 뚫리니까 새요. 이 밑에 있는 이게 혈관, 혈액을 타고 돌아요. 온몸을 돌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뇌로도 가죠, 혈관은. 그래서 뇌혈관으로 계속 똥물이 새서 가면 뇌 신경 염증을 일으키고 그게 10년이 지속되면 알츠하이머의 원인이라는 게 정설이래요. 그래서 장 누수를 막는 게 앞으로 우리 질병을 예방하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알았어. 이게 좋은 거구나. 근데 여러분, 내 장 안이 1번인지 2번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1번인 듯해. 난 아무래도 설사도 자주 하고 2번인가요? 이럴 거 아니에요. 어떤 미생물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고 걔네들의 상태가 얼마나 괜찮은지를 우리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메이가 HM 파마라는 분석회사에 돈을 900억을 써서 내 장이 이건지 이건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됐어요. 또 한 가지, 자, 다음 페이지가 정확하게 분석해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아까 대사산물이죠. 다양성,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20대 여자가 제가 과외했던 학생이에요.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파란색이 평균인데 빨간색이 자기 거예요. 평균보다 포스트바이오틱스 다양성 다 떨어지죠. 이 얘기는 뭐냐면 미생물이 다양하게 있지도 않고 걔네들의 상태도 안 좋아서 똥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미생물의 똥이. 이렇게 정확하게 너의 마이크로바이옴 생태계 상태가 이거야 라고 딱 분석을 해줄 수 있어요. 이 회사가. 특허 갖고 있어요. 피마스 특허. 근데 더 놀라운 거, 아메이는 왜 이 회사에 돈을 그렇게 몇백억을 썼냐? 맞춤 유산균. 내 변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해서 가장 좋은 성적을 낸 너의 장 환경을 바꿔줄 수 있는 유산균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럼 이걸 병원에서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운동하시고 식습관 조절하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메이는 네 장 환경은 이거고 네가 6번을 먹으면 환경이 바뀔 수 있어. 아까 2번이었는데 1번으로 바뀔 수 있어. 그래서 6개월 먹고 다시 검사했어요. 이 친구 아무것도 못 느꼈어요. 변비가 있었고 고3 때 가르치면 배 아파서 맨날 힘들어했어요. 근데 잘 모르겠대요. 그랬는데 장 안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더블엑스가 처음 개발됐을 때와 뭐가 다르겠어요. 더한 일일 수도 있죠.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에서? 아메이에서. 제가 아메이 회원이라는 이유로 최첨단으로 지금 제가 칼렌버그와 함께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셈이 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시간, 그래도 이거는 우리에게 중요한 거니까 해볼까요? 아까 뷰티르산, 제 미생물들의 대사산물, 뷰티르산이라는 게 있는데 왜 우리 조금 먹었는데도 살찌고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고 많이 먹는데도 살 안 찌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억울하고. 근데 그게 미생물의 답이 있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렇게 근육이나 간으로 가서 쓰여요. 다 쓰이면 남은 게 없으니까 살 안 찌죠. 이게 소망스러운 건데 뷰티르산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 GPR43 액티베이션이라고 써 있죠. 얘가 센서 같은 거래요. 뭐를 센싱하냐면 뷰티르산을 센싱해요. 그러니까 내 몸에 뷰티르산이 많으면 내가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 얘 이 센서가 작동을 해서 어차피 얘 잘 먹어. 그러니까 간하고 근육으로 가서 다 쓰게 해요. 근데 내가 뷰티르산이 적어요.
그러면 센서에 안 걸리죠. 아유, 안 먹네, 얘. 맨날 굶네. 그럼 비상사태죠. 우리 몸의 창고인 지방에다가 자꾸 먹는 대로 다 갖다 놔요. 그래서 내가 조금 먹는데도 살이 잘 찌게 되는 것도 미생물이에요. 쭉 말씀드린 수익이나 제품 설명이나 대부분의 내용들이 모두 장준기 리더님한테 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준기 리더님께 가장 감사하는 건 제가 그래도 해봐야지라고 했던 이유가 있겠죠. 좋은 제품으로 윤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상받은 수익 모델로 자본을 들이지 않고 안정적인 미래의 수입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사업이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필요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듣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되지 않을 때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됐을 때 되게 실망이 컸겠죠. 근데 장준기 리더님께 가장 감사하는 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플랜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스템을 만드셨고 그 만든 방법이 저도 여러분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이어서 누구에게나 잘 배워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찾은 게 가장 감사드리고 장 리더님한테 잘 배워서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사업을 많이 진행한 분도 계실 거예요. 퍼즐이라 그러죠. 갖가지 색깔의 갖가지 모양의 퍼즐들이 있어요. 근데 초록이 보기에 노랑이 지금은 노랑일 때가 아니야. 그랬어요. 빨강이 얘 무슨 소리 하니? 빨강이지 야메이는. 이렇게 자기 색깔을 다 갖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요. 생각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꿈도 다른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처럼 움직인다면 그걸 팀이라고 하죠. 이 팀이 워크하면 팀워크이죠. 좋은 사업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정된 들어오는 돈을 벌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그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 줄 기회도 없어요. 그래서 나 한 몸 우리 식구들 먹고 살려고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사는 방법 말고 별로 없잖아요. 근데 아메이 사업이 저에게 그래서 많은 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 배운 그 내용이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제가 가르쳐 줄 수 없어요. 제가 못나서가 아니고 저 혼자서 가르쳐 줄 수 없다고요. 모두가 팀으로 워크했을 때 같이 성장하고 우리가 다 다른 꿈을 갖고 있지만 그곳에 다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멋진 팀인 거를 더 알아보시고 더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함께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